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프로게이머는 게임 중독입니다. 네, 그게 그 WHO 그거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HO가 뭘 결정한 거죠? 현지 시간 25일에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로써 이제 오는 2022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이 되면 이제 194개 회원국이 이 기준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를 통해서 게임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인구에 대한 통계 조사는 물론이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 WHO의 설명입니다. 중독의 기준도 제시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데도 중단하지 못한다. 이런 행태가 또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렇게 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하는 게 직업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 중독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신건강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거나 또 MRI를 찍어서 특정 신체 부위의 이상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예. 다른 정신장애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형식의 어떤 진단 기준을 갖고 정신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적용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WHO는 또 그동안 술이나 마약 등을 섭취하는 데 중독된 경우만 지금까지 질병 기준을 만들어서 질병으로 봐왔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특정한 행위에 중독된 경우도 이제 질병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게임 말고도 다른 행위에 대한 어떤 중독도 이 질병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찬반 양론이 뜨겁죠.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게임 업계와 게임 애호가들은 WHO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인데 WHO가 지나치게 급하게 밀어붙이듯이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반면 의료계는 그동안 진행된 연구가 적지 않고 또 나름대로 과학적 증거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WHO 기준은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WHO의 결정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권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우리는 독자적인 어떤 질병 분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WHO의 결정을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질병 분류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이 기간에 맞춰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게임 중독이 이제 되더라도 이제 2026년에야 이제 등재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정부 부처별로 지금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이 WHO의 새로운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WH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WHO 기준을 도입할 경우에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게임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게임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오히려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질병과 치료 현황을 좀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뿐이고 이런 기준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게임은 나쁜 것이다라는 규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한쪽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업계 측은 이 WHO의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률안들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건 이제 참 우리 국내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중도의 몰락입니다. 중도의 몰락?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의회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요. 예. 이 결과 그간 유럽 정치를 주도해온 중도 좌파 그리고 중도 우파가 그야말로 몰락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이제 선거 결과가 완전히 확정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유럽의회가 이 회원국들의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이 제9대 유럽의회 정치그룹별 예상 의석수를 분석해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결과를 보면 전체
현재 751석 가운데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이 178석을 얻어서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217석보다 39석이 이제 줄어든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 그룹도 186석에서 39석이 줄어든 147석을 얻어서 이 2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간 연정을 통해서 유럽의회를 지배해온 이 두 그룹의 의석수 합은 325석에 불과해서 과반을 못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당이 연합해서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줄어든 의석은 어디로 갔어요? 일단 유럽연합의 통합과 강화를 주장하는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 그룹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68석에서 여기서 이제 33석이 늘어난 101석을 차지하게 돼서 아마 이 그룹이 이제 제3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녹색당 계열도 현재 의석수가 이제 52석인데 여기서 18석이 늘어난 70석을 얻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이 반난민 반유럽연합을 내세우는 이 극우 포퓰리스트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로 분류되는 이제 그룹이 3개인데 여기를 합치면 현재는 총 154석인데 여기보다 19석이 늘어난 173석을 얻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완전히 극우 포퓰리스트 세력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반난민 정책에도 동조하고 있는 유럽 보수 개혁 그룹에 58석까지 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유럽의회 내에서 반난민 세력이 원내 제2세력을 넘볼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어때요? 상황이? 이 영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전부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녹색당이 일제히 약진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대체적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좀 다이내믹합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지지율 24% 이상을 확보해서 지금 22에서 한 23% 확보할 걸로 예상되는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하는 공화국을 소폭 앞선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녹색당도 뭐 12%를 넘는 득표를 얻어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프랑스 정치가 앞으로도 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예고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은요? 영국은 아무래도 지금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강화된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금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브렉시트 당이 30%를 넘게 득표해서 영국에 배정된 의석 중 가장 많은 이제 의석수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유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집권보수당 이런 순서인데요. 예. 특히 집권보수당하고 노동당은 원내에서는 그야말로 양대 정당인데 이렇게 좀 저조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의 어떤 양당 체제가 좀 기울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보수당에서 또 차기 주자가 또 총리가 될 그런 상황인데요. 누가 총리가 되든 이런 어떤 그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에 맞춰서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